되게 생각보다 띄엄띄엄하거든요. 네. 그래서 송민경님 얘기하셨구나. 송민경님 녹화 못하죠? 제가요?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냥 원래 두세 명이 같이 녹화했다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 거 쓰고 이렇게 하면 좋긴 아, 한데 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눌렀어요. 네. 눌렀고 자, 여기는 양현수님 블로그예요. 양현수님 블로그고 지금 38개 글이 올라가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는요. 네이버가 이 사람이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팅 양이에요. 몇 개의 포스팅이 올라가 있느냐. 그죠? 그게 최소 몇 개를 기본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블로그 포스팅 몇 개 정도부터 블로그로 취급해 준다라는 거. 50개 이상. 그러니까는 적어도 우리가 1일 포스팅을 해서 30일을 해도 30개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포스팅은 계속 꾸준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양현수님 글을 보면 38개의 글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50개까지는 다 안 차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전, 세종, 안마원 해서 대전과 세종을 같이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슬롯이 있죠. 이거 네.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띄어쓰기로만. 대전, 세종, 안마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안마원이라고 검색하나요? 뭐라고 네. 검색하죠? 안마 마사지. 어쨌든 요것도 제가 저번에도 기사도 찾아봤는데 다른 용어가 애매하긴 했었는데 여기 키워드는 뭐죠? 목 디스크, 네. 안마 잘하는 곳, 그죠? 대전, 세종, 안마원 요 세 개 정도 지금 넣으신 것 같아요. 안마 잘하는 곳을 맨 앞으로. 안마 잘하는 곳이 앞쪽으로 더 오면 좋긴 하겠죠. 네. 근데 너무 그러면 홍보성 글처럼 보여서 제목이 그것도 좀 어려운 거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키워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통증이라는 단어도 지금 없죠. 이 전체적인 글 안에. 네. 네, 경부 통증, 목 통증 뭐 이런 것들, 뒷목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블로그 포스팅 시작하자마자 일단 사진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뭐에 대한 사진이죠? 목이요. 목 통증이라고 누가 알아요, 이거? 그냥 여자분 뒷모습이잖아. 작품 사진 같잖아. 그래서 여기 그렇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다린침 안마원 원장 강인영입니다. 요거로 시작을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요만큼 쓰세요. 목 디스크를 앓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분께서 오늘 내원하셨고 팔 전체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쭉 진단받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뭐뭐 해야 됩니다라고 돼 있고 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라고 하고 문의 어디로 할지도 없어요. 그죠? 네. 문의를 어디로 할지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주혜영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거 솔직하게 도움이 되시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주혜영님이 조금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줄을 조금 글씨 크기나 그런 거 줄을 좀 띄우고 한 줄 말고 좀 이렇게 띄엄띄엄 그거만 해도 그리고 중간에 좀 사진 조금 넣고 그렇게만 해도 더 훨씬 해도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읽기가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거만 해도. 자, 그 양현수님 무슨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진짜로? 자, 보시면 양현숙님 글이 지금 화면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블로그가 모바일에서. 이게 블로그인데 이 글을 이렇게 읽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시각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네. 텍스트만 쭉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네. 일단 읽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좀 네. 시각적으로 읽기 편하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혜영님도 처음에 글을 쓰실 때 텍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장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제목글, 그다음에 서두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 네. 서두 쓰는 게 손가락이 좀 오그라들고 왠지 내 글 같지 않은 어색함도 있고 좀 뻘쭘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거라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본인 글이? 읽기가 좀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서두에서 핵심이 딱 보이니까 끝까지 이렇게 쭉 그냥 훑어서 내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 글에서도 보이죠. 네. 네. 근데 익숙해지면 그렇게 보여요. 처음에만 힘들고. 이게 훈련이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송민경 님도 예전에 얘기하셨지만 예전 자기 글 못 본다고 답답해서. 내가 네. 저렇게 못 썼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식의 훈련이 되고 나면 내 훈련이 되기 전에는 이게 되게 어색하고 되게 힘들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죠. 따라가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따라가는 게 왠지 내 글 같지도 않고 이게 블로그 같지도 않고 어색하고 무슨 정보성 무슨 글을 정리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훈련되고 난 다음에 예전 글을 보면 정말 저거는 못 쓰는 글이구나 이게 확 보이거든요. 이제 블로그 글로 보기에 읽기에 되게 불편하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만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유진님은 어때요? 어떤 부분이요? 그 예전 거라고 지금 거라고 본인 글 비교해 보면. 좀 예전 게 조금 보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있죠. 네, 그죠. 그리고 정보 양도 적고, 네. 그 되게 성의 없죠. 몇 줄 안 쓰고 끝내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해갖고 쓸 게 없다고 막 뭐라 그러고. 맞아요. 김유진님이 되게 좋은 장점이 하다가 힘들면 저한테 전화해요. 전화해서 막 고민을 토로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쨌든 해보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확 달라졌어요 글이. 네, 김유진 글이 확 달라져서 되게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번개 때도 와가지고 또 막 거의 울듯이 막 힘들다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블로그에 쓸 글이 없어서 죽겠다고. 근데 몇 분이 그 주혜원님하고 몇 분이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거기서 감동 먹고 갔어요. 해결 다 됐다고. 좋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답은 다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양현숙님은 몇 주 안 남았는데 네. 시키는 대로 해보시면 안 돼요? 네. 해볼게요. 2주만? 서두 5줄. 그다음에 서- 제목글. 네네. 지금 여기서는 페르소나도 안 보여요. 네. 타겟도 안 보이고 페르소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죠? 네네. 배울 때는 페르소나도 배우고 타겟팅도 배우고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해줄 가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 프로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한다고 했는데 블로그 쓸 때는 다 까먹고 써요. 예전 쓰던 방식대로. 많이 그래요, 다들. 근데 배운 걸 자꾸 녹이고 계속 적용하셔야 글이 좋아져요. 자꾸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시 네. 한번 양현수님 우리 목요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좋은 날 또 숙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거기 모임 갔다가 축제기에서 혼났잖아요. 아셨죠? 꼭 네, 해주세요, 네. 2주만. 자, 네. 이제 최민수님 글 한번 볼게요. 유성고등학교 낯설게 했기로 영어 단어 외우는 법, 유성고 스터디 카페 운동 만점 24. 자, 낯설게 하기로 영어 단어 외우는 법. 제목 어떠세요? 일단 유성구 스터디 카페 운동 만점 24 고유명사는 뒤로 빼신 거 되게 잘하신 것 같고 내가 노리는 키워드 앞으로 끌어내신 거 있고 낯설게 학교로 영어 단어 외우는 법 이건 어떠세요? 어려워요.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어떤 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라는 게 아마 이제 어떤 그 영어 단어법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그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로를 치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영어 단어법 외우는 거의 한 방법인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좀 예. 낯설어요. 작은 따옴표를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네, 낯설게 네, 하기에다가 네. 여기 최민수님 이거 밑처럼 낯설게 하기 영어 단어 외우는 법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일단, 뭐라 그러나, 그 뇌 활성화가 되면서, 뭐, 잘 안 외워지던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게 그걸 가장 다른 근거. 말로 하면 평소에 안 하던 방식으로 외워라.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낯설게 하기라는 이 학습법을 찾고 나서, 낯설게 하기라는 이 단어가 진짜 낯설었는데, 네. 키자드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얼마나 나와요. 있어요? 낯설게 하기 하니까. 그리고 영어 어, 단어 외우는 법도 막 띄어쓰기 막 해놨었는데 키자들을 보니까 다 붙여 써 있는 게 이제 그 검색어에 올라와 있고요. 키워드는 붙여 쓰는 게 일단 우선이기는 해요. 네네네. 띄어쓰기 하는 것보다. 오, 있긴 있다. 그러면은 낯설게 하기 학습법으로 영어 단어 외우는 법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저도 이거 한 세네 번이 바뀌었는데요. 쓰면서 네. 예. 또 혼자 영어 공부하기도 영어 공부 혼자 하기라는 키워드도 있고 영어 단어 외우는 법도 키워드가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관 검색어들을 봤는데 딱히 제가 갖다 쓸 거는 몇 개 없었고요. 네. 예. 그 영어 단어 뭐 암기법 이런 것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 키워드가.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네. 비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로만 얘기를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낯설게 하기라는 거는 구체적인 방법이잖아요. 네네. 이건 본문으로 넣고 음, 여기다가 획기적으로 음, 아니면 생각지도 않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더 궁금해할 만한 걸로 바꾸셔도 오히려 유입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성고등학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그 제목을 봤을 때하고 유성고등학교라는 키워드로 왔을 때 낯설게 하기로 영어 단어 외우는 법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하고 본문으로 끌어다니는 게 오히려 조금 네네. 더 사람들의 진짜 문제만 딱 드러내가지고 정말 외워지지 않는 영어 단어 외우는 법 이렇게 하든지 네, 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체계가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제목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어 단어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딱 너 이거 어렵지? 라고 물어보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잘 집어서 잘 쓰세요. 그리고 낯설게 하기란 영어 단어법을 따라해보면 가질 수 있어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큰 거, 그리고 낯설게 하기로 이제 요약, 그리고 이거를 읽고 나서 얻을 것,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쓰는 방법대로 여기다 대표 사진 넣으시고, 그리고 쭉 제목, 글, 그리고 제목, 글, 제목, 글 이런 형식으로 되게 잘 쓰고 계세요. 요거는 갑자기 왜 들어갔어요? 아, 그냥 애들한테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요. 아, 전달자. 이게 저기 뭐야, 그 학생들 시험에 가장 지문이 많이 나오는 책하고 영화 내용이래요. 오, 요즘. 이거 제가 안 맞나? 예, 검색하다가 나왔는데요. 봐봐야겠다. 저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 왜 지도에 전화번호가 없죠? 아, 지도에 전화번호는 넣을 수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동으로 뜨는데 그래요? 스마트 콜 안 하셨어요? 네? 스마트 아, 콜. 스마트 콜을 했다가요. 전화가 자꾸 끊겨가지고 해지를 해놨어요, 현재 지금. 그래서 이게 없나 보다. 스마트 콜 네. 있으면 여기 전화 들어오는데 예. 끊어져요? 아, 이게 저기 저한테 신호가 오다가 그냥 끊어져요, 그냥. 그래서 일단 해지를 해놓고 일단 오는 전화는 그냥 받고 있는데요. 음, 아, 그래서 일반 전화를 안내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 전화가 떠가지고 바로 눌러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스마트 콜을 해놔야만. 예. 예, 그게 좀 아깝긴 하네요. 스플레이스에는 말씀하신 걸 일단 다 반영해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네. 근데 아직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한 번 더 보죠, 뭐.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나중에. 네네. 어디 정도 올라가요? 이 어운동에서 2번에 있습니다. 2번. 네. 2번이 원래 2번 정도였죠, 2등. 원래 2번이었는데 계속 2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시작하면서 이제 5에서 2까지 바로 올라갔는데, 네. 예, 2에서는 더 이상 안 1등을 올라갔더라고요. 1등을 분석해야 돼요. 예. 그 1등이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보면은 포스팅도 별로 없고요. 예죠. 예. 나중에 오늘 이번 수업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네. 볼게요. 어쨌든 블로그는 워낙 잘 쓰시니까. 근데 일반 전화로 블로그 보고 전화 오거나 이런 건 혹시 파악이 되세요? 파악은 안 돼. 그걸 한번 구분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왜냐면 블로그 하시면 스마트 콜이 있는 경우는 네이버에서 전화 많이 오거든요. 아, 네. 그걸로 파악을 많이 하거든요. 네이버 전화가 오면 블로그 때문에 오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근데 스마트 콜을 지워놨더니 전화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예. 그것도 좀 어렵긴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혜영님 블로그죠. 주혜영님은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잘 쓰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 소도 되게 잘 쓰고 계시는데, 소도 보시면 한글을 떼고 학교에 입학한 지 한참 되는데 혼자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해서 고민이신가요?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조금 네. 길지 않으세요? 한글을 뗀 지 한참 됐는데 이 정도는 지워도 되지 않아요? 그죠? 학교에 입학한 지를 빼고요. 예, 한글 떼고 한참 되었는데 음, 이래도 말은 되고, 조금 간결하게 해서 한눈에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되게 이쁘게 잘 어울리세요. 이쁘게. 네. 그래서 그죠? 보기 되게 좋죠? 이거 스마트폰에서 보면 술술술 내려가요. 이렇게 쓰시면 PC여 갖고 좀 되게 허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술술술술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지막에 지도를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마트 지도 등록, 플레이스는 지도 등록 안 해놓으셨죠? 지도 등록을
네이버에. 스마트 플레이스요? 예. 그거는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복사해서요? 아니요, 여기 넣는 거 있는데 글쓰기에. 글쓰기예요? 예. 위치 보세요. 있어요. 자, 지금 볼게요. 내 블로그 가서 네. 글쓰기 가시면 마지막 부분에다가 제가 오프라인이 있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장소 있잖아요. 요걸로 넣는 거예요. 요거로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운동, 스터디 카페 이런 식으로 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죠. 제가 이거 눌러요. 얘를 찾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가서 확인을 누르면 그럼 얘가 들어가요. 확인을 누르면. 추가 눌러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기 추가. 추가.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서 넣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거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플레이스 네. 있으면 바로바로 넣으시면 되고 네네. 스마트폰 해놓으시면 거기 전화 바로 걸 수 있게도 되니까. 자, 어쨌든 잘 쓰고 계시니까 오늘 거 들으시면서 조금 더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기 USB는 저기 뭐죠? 페르소나는 정하신 거죠? 네. 글 쓸 때 페르소나한테 쓰듯이 하세요? 네. 거의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항상. 네. 네. 그러면 그냥 글 쓰는 게 좀 편하죠? 네. 네. 글이 술술술 좀 나와요. 아주 막연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네. 그다음에 거기까지 되게 잘 쓰셨고요. 석준길님 거 한번 볼까요? 석준길님. 네. 네. 저번에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안 본다 그러셔서 안 봤는데 지금 글이 블로그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스토리가 지금 전혀 없죠. 네. 서두가 있어야 일단 스토리가 느껴지는데 서두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 30가지 그거 저기 제출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블로그 제목을 쓰시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30개 포스팅을 쓸 수 있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잡는 방법이 훈련이 될 거고 그리고 요것도 바로 눌러서 갈 수 있는 전화번호가 아니니까 갈 수 있는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글쓰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아무거나. 뭐가 있을래나, 이미지가. 뭐,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를 하나 놓고요. 자, 요 이미지에다가 보시면, 어디 있더라? 여기에, 여길 거예요, 아마. 여기에 텔하고, 텔 맞나? 그 다음에, 뭐, 010-9001-4511 이렇게 하고 체크하면 그러면 여기에 이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올리면 여기 누르면 전화 가게.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전화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거나 전화기 모양을 주거나 클릭하시면 전화가 걸립니다라고 쓰거나 아마 요거 여기인 것 같아요. 요거 링크 입력 여기에서 아마 전화번호 입력하는 게 있을 거예요. 텔 그다음에 쌍점 누르고 전화번호 넣으면 전화번호가 입력되게 나와요. 그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네이버에서. 그런 방법 쓰셔도 좋아요. 근데 너무 아까 보면 석준길님 거는 이거는 이제 핸드폰에서 보고 이 번호를 외웠다가 또 다시 누르려고 되게 번거로운 거 아시죠? 그죠? 네. 그걸 좀 피하게 바로 눌러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전화번호가 바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공간 버튼도 지금 없고.
공감 버튼은 나중에 우리가 발행할 때 보면 여기에 체크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공감 허용을 안 누르신 거예요. 요거 댓글 허용 옆에 보면 공감 허용 있죠. 요걸 안 누르셔서 그래요. 요거 체크해 주시면 공감 버튼 생기니까 그것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석준길 님도 좀 바쁘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감을 좀 못 잡고 계세요. 그죠? 내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감을 좀 못 잡고 계시는 편이라 계속 남은 2주도 남았는데 2주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셔가지고 그 감을 좀 더 최대 많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우리 고민 많으신 그러면서도 열심히 써주고 계시는 이효농님 그랜드 예식장이에요? 이효농님? 네, 요새는 예식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5월 달에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오. 그래도 5월 달에 저 예식장 몇 번 갔는데 공주에서가 없나 보다. 자, 더욱 아름답게 더 특별하게 신부님을 완시켜주는 웨딩 부케 아름다운 꽃의 의미가 궁금하시죠? 라고 돼 있죠. 잘 읽어보세요. 더욱 아름답게 더 특별하게 신부님을 완성시켜주는 웨딩 부케 아름다운 꽃의 의미가 궁금하시죠? 자, 이거 누가 궁금한 것 같아요? 고객이 궁금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궁금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하게 바라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다들 한 3분의 2가 그렇게 쓰세요. 소수의 첫 줄을. 너 이거 궁금해하고 싶지 않아? 라는 식으로 써요. 깔끔하게 이거 궁금하다고 고객의 문제를 딱 집어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걸 궁금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입장을 아직 다 제대로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네. 주영님도 가끔가다 이렇게 삑사리 날 때 있어요, 보면. 근데 강근혜님이 심해. 강근혜님이 고객이 이걸 궁금해 주길 바래. 그죠? 그리고 네가 궁금해서 내가 이제부터 쓸 거야. 이런 식이에요. 고객이 궁금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고객이 궁금해 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고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뭘 궁금해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스터디 카페를 사람들이 이용할 때 뭘 궁금해할까? 뭘 궁금해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제 그 입장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가 나오긴 할 거거든요. 신재현님은 스터디 카페를 만약에 이용한다면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요금이요. 요금. 그죠? 그 요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써줘도 되잖아요. 자신 있으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무인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용 방법. 네, 이용 방법. 무인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좀 더 친절하게 시각적으로 좀 알려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용, 뭐 조명이나 이런 거? 어떤 조명 써서 얼마나 밝고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죠? 공부에 집중되게끔 해주는 음, 요소? 네. 그런 것들 좀 찾아보면 이게 그쪽은 그 부분부터 스타트 카페마다 다 달라요. 애들이 떠드는데 이 소음이 얼마나 덜 막았느냐, 더 막았느냐, 뭐 동선이나 뭐 조명이나 이런 건 스타틱 카페마다 이제 다 달라지는 거죠. 이용하는 방법 매뉴얼 이런 거 거의 다 비슷해도. 그죠? 네. 그런 거를 지금 최민수님 들어보시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스터디 카페 안에만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 그리고 손님한테 그 물어봐요. 네. 카페 이용하면 그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네.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지 네.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다음번에 우리 번개 때 수첩 갖고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서 한번 이렇게 메모해 가보세요. 그럼 또 되게 올거리들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오늘 공부하는 내용하고 또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첫 줄. 네, 네. 고객이 궁금해 하겠어요? 내가 궁금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보세요. 똑같이 이현옥 님도 사람들한테 여시장 생각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네. 네,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한번 요것도 한번 물어보자. 강근혜님은 예식장 가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그쵸. 예식 치르는데 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그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뭐 이제 거기서 뭐 해야 될 거, 예식장에서 뭐 해야 될 거, 뭐 그런 것들. 네. 제일 궁금한 건 옵션일 것 같아요. 옵션. 가격과 연결된 옵션. 이거는 일단 가장 예민한 것 같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신부 대기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패백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우리 밥 먹는 데 있잖아요. 식당. 그건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안내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런 절차들만 갖고 쭉 해도 궁금해하는 걸 만들어내기가 더 쉬울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우리 수업할 거랑 다 연결되는 거라서, 그거 한번, 지금 강근혜님 얘기하셨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글은 되게 이쁘게 잘 쓰세요. 정말 이쁘게 잘 써요. 그래서 글은 손색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쭉 읽다 보면 어디서 가져온 글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좀 덜 들죠. 이제 찾아봐서 쓰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글로 좀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좀 어렵기는 해요. 그죠? 어쨌든 되게 열심히 쓰고 있어서 되게 좋아요. 사진들도 되게 이쁘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꿀피부 강근혜님 블로그 왔어요. 50대 엄마 선물 진폐충 채워줄 저분자 콜라겐 추천 로덱스 화장품 대전 옥천. 자, 여기 키워드는 50대 엄마 선물. 여기 키워드가 50대가 있을 거고 50대 선물, 엄마 선물, 50대 엄마 선물 한 두세 개 정도가 숨어 있네요. 진피층 3개, 저분자 콜라겐 4개, 로덱스 화장품, 대전 옥천 해서 여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개 키워드를 되게 잘 쓰셨어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지금 노리는 타겟 키워드가 이거겠죠. 50대 엄마 선물 검색돼서 얘를 봐라라는 거죠. 로덱스를 아는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로덱스는 뒤로 미룬 거고 키워드가. 강근혜님은 되게 잘 써요. 보고 있으면 예전에 블로그 안 쓰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처음 쓰는 거라고 하셨죠? 네. 근데 되게 잘 써요. 키워드도 잘 쓰시는 편이고 되게 잘 써요. 자, 그 다음에 콜라겐은 25세 이후로 매년 1%씩 감소되는 것 아시죠? 이거 누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길 바래잖아, 지금. 아는 사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안 궁금해요. 우리가 콜라겐 1%씩 감소되는 걸 알지도 못해요. 50대 엄마들은 궁금할 텐데. 여기 50대 안 누가 있어요? 궁금한데. 50대 누가? 세영님 궁금해요? 내 몸에 콜라겐이 몇 프로씩 감소되는 거? 이은옥님 궁금해요? 왜 궁금하길 바래요? 강근혜님이 이게 되게 심하다니까요. 자꾸 궁금하길 바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너 이것 좀 궁금해봐. 제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걸 누가 궁금해요? 그럼 궁금한 건 뭘까요? 탄력? 콜라겐이 피부가 부족하면 탄력이 나오는 없어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게 궁금한 거지. 그렇죠. 탄력이. 그거죠. 네, 피부가 탄력이 줄어들어서 나이 들어 보이니까 고민이세요? 이거잖아요. 음. 그게 우리 고민이에요. 50대들의 고민. 음. 갑자기 잔주름 보이고 막 손이 예전 같지 않고 이런 거. 거기 콜라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지식을 자꾸 궁금해 하라고 그래. 음. 우리는 피부만 궁금한데. 아니, 저는 제목을 쓰면 예.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건 줄 알고 예. 제목에 있는 게 거기 딱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아니, 그건 아니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제목은 왜 나왔을까? 이거를 읽을 사람들의 고민은 뭘까? 그 문제를 짚어주는 게 1번.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2번. 3번은 뭐 근거. 근거들은 다 약해요. 지금 쓰시는 게. 그 다음에 요약,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나면 얻을 것. 이게 제목하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꼭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너 이거 고민이지? 왜 그런지 알아? 콜라겐이라는 거 알아? 혹시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보면 제가 추천하는 저분자 마린 콜라겐을 알게 되면 자,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걸 빼버리면 어때요? 네. 훨씬 낫죠. 이게 욕심이에요. 자꾸 막 말하고 싶어 하세요. 홍보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홍보하는 거 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이게 쌓이면 신뢰가 돼요. 신뢰가 진짜 홍보거든요. 이 사람은 나한테 물건을 팔려고 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느낌하고 이 사람은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강근혜님은 아직도 홍보에 매달려 있는데 홍보에 매달려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강근혜님이. 그렇게 해오던 마케팅 방식의 분위기에 쌓여서 살다 보니까 마케팅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아요. 홍보가.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이런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일방적인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다 블로그 쓰면 계속 홍보만 해요. 계속. 유진 씨도 처음에 홍보 못하고 답답했어. 한복 얘기를 해야 되고 자꾸 이명한 한복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답답해 하는 거죠. 그죠? 송선정님은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홍보 못해서 지금 죽을 것 같구만. 근데 강근혜님이 그래 보이는 게 아니라 강근혜님이 지금 일하는 곳의 분위기나 그런 영업 방식이 홍보 중심이잖아요. 내가 막 자꾸 말하는 거잖아요. 고객은 내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고객 얘기를 들어라. 죽어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얘기를 빼고 고객 얘기를 들어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 제가 추천하느니 빠지면 훨씬 글이 좋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저분자 말인 콜라겐은 피부 흡수돼서 50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거든요. 이건 근거가 아니죠. 여기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자꾸 쓰셨어요. 피부의 탄력을 찾아주는 성분 콜라겐의 종류와 효능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누가 궁금해요? 콜라겐의 종류와 효능이 뭐가 궁금해요? 문제는 뭐냐면 너 피부 탄력이 떨어지지 탄력 좋게 해줄게. 너 탄력 좋게 해주는 방법 알려줄까? 이렇게 가야죠. 이게 고객의 문장이고 고객의 질문이고 고객의 문제거든요. 근데 강근혜님은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자기 거를 봐달라고 해요. 자꾸. 제가 이 교육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도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남의 걸 읽어주러 가지 않는다고. 내가 필요한 거 보러 가지. 근데 강근혜님은 내 글 읽어주세요가 되게 이게 은근히 깔려요. 배경으로. 우리 번개 마치고 차 타고 올 때 했던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잘 쓴다고 칭찬하고 나서 갑자기 딴소리 한다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일요일날 죽어보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뻥치고 엄청 잘 쓰세요. 근데 더 잘 쓰시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콜라겐이라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 콜라겐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보통 저 같은 입장이나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는요, 지식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간단하게 봐요. 그죠? 근데 이런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막 길게 설명해요. 피부 구조가 어떻고 성분이 어떻고 뭐 어디서 검사를 받았고 어디 인증을 받았고 화학적으로 어떻고 뭐 쫙 얘기해요. 그걸 누가 궁금해해요. 내 피부만 탄탄해지면 되지. 그죠? 제가 그런 예를 자꾸 드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러 가잖아요. 핸드폰 왜 바꾸러 가요? 카메라가 잘 나온대 이번 게 그거예요. 이번 뭐 새로 나온 기종이 카메라 기능이 엄청나게 좋대요. 그리고 용량도 세고 그 사러 갔더니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이건 용량이 어떻고 배터리가 어떻고 전선이 어떻고 밑에 기반이 어떻고 돌아가는 구동되는 시스템이 오고 한 5분 10분을 얘기해봐요. 핸드폰 사고 싶어지나 거기서. 내가 원한 거는 사진 잘 찍히는 핸드폰이라서 그 얘기 듣고 사러 간 거예요. 머릿속에 기종을 정해놓고 간 거예요. 그냥 오로지 사진 잘 찍혀서. 근데 거기 사장은 주구장창 1부터 20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 봐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가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알아요. 그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론을 근거로 바탕해서 사람 고객을 설득시키는 마케팅을 해왔던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블로그 마케팅은 고객을 설득하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고객에게 신뢰를 만들어줘야만 팔린다는 마케팅이에요. 신뢰를 만들어주는 방법은요,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핸드폰 가게 갔는데 왜 오셨어요? 핸드폰 바꾸려고요. 왜 바꾸려고요? 이번에 카메라가 되게 좋다며요. 카메라 진짜 좋죠. 보실래요? 한번 찍어볼까요? 카메라 얘기만 해봐봐요. 그럼 핸드폰 바꾸고 와요. 기분 좋게, 편하게.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다른 얘기를 계속해요. 진피층이 어떻고, 각질층이 어떻고, 콜라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얘기해봐요.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건 좋은데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근데 이거 보세요. 되게 전문적이잖아. 그죠? 송민경 님도 아직도 저한테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정보를 쭉 주다가 갑자기 제품으로 훅 넘어가니까 이것도 되게 생뚱맞기도 하고. 자,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를 권해 볼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무슨 콜라겐이 어떻고 콜라겐 얘기하다 콜라겐에서 갑자기 화장품이 됐어요.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제품은요, 도 없어요. 이 제품을 왜 네가 선택해야 되는지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기는 이렇게 이쁜 거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대요? 되게 이쁜 거를.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비례동 여기가 지금 강근혜님 사무실에 있는 거죠? 네. 지도 검색이고 이 전화번호는 둘 다 강근혜님 거예요?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저희 같이 계신 분 거. 근데 왜 2개 놓으셨어요? 근데 뭐 혹시 제가 못 받을 경우 다른 음. 쪽으로도 이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려고 넣은 거거든요. 근데 못 받을 경우가 아니라 밑에 거부터 할 수도 있잖아. 강근혜님한테 안 하고. 이게 회사면은요, 대표 전화나 뭐 이런 여러 개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근혜님 블로그는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블로그 이름 자체가 꿀피부 강근혜예요. 그죠? 네. 강근혜라는 사람의 글을 보고 있는 거고, 강근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블로그가.
그럼 강근혜한테 연락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전화를 할 거라고요. 근데 전화번호가 2개 있으면 이상하지. 사람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브랜드가 돼버리는 느낌이죠. 그죠? 그럼 신뢰도가 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블로그 통해서 전화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블로그 통해서 전화 온 거를 되게 실감나게 잘 받아줄 수 있어요? 포스팅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 이 블로그 신뢰도 확 떨어뜨리는 건데? 제목 하나 넣으셔야 돼요. 전화번호 하나 넣으셔야 돼요. 송민경님 네. 3개 넣었다가 저한테 얼마나 혼났는데요. 네. 3개 넣었다가 얼마나 혼났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빼라고 제가 얼마나 고집 부렸는지 아세요? 저한테? 못 뺀다고? 안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가든지 말든지 빼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네. 더군다나 송민경님이나 강근혜님은 이름 걸고 하잖아요. 그죠? 블로그를 읽는 사람들은 내 글을 보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게 딴 데로 흘러가서 소통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되게 치명적인데 어떠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뒤에 왜 강근혜에 대한 프로필도 없어. 여기 강근혜가 주인이에요. 강근혜 프로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아니면 글자라도 몇 줄 써야지. 그죠? 네. 그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 보고 적어도 이유가 뭐지? 이게 둘 다 전화기가 2대인가? 이랬거든요. 다른 분 거면 여기 모든 이 포스팅 내용이나 안내나 뒤에 있는 지도 검색까지 다 강근해야 돼요. 예. 갑자기 나왔다. 자, 송선영님 건데 제가 소개하는 글을 보시면은 말이 안 돼요. 그죠? 문제 해결해서 제 글을 읽으시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이라는 게 따로 있어야 돼요. 고민을 조금 더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릇 고르는 이런 방법을 아시게 되면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약에 가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 뭐뭐뭐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4번이고. 속중길님 이렇게 심각하세요. 너무 심각하세요, 지금. 송선영님 조금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하도 상처받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우리 청양 번개 가는 날도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러셨는지 겁나가지고 제가 송선영님한테 너무 홍보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만 가지고 그릇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글을 홍보 절대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7번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꾹꾹 참으면서 좀 잘 쓰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도 홍보하고 싶은 게 막 보여요. 네. 예를 들면 2가지 제품을 비교해 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제품 중에 나는 이걸 추천해. 아니면 이런 면이 있어.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좋은 압력밥솥 고르는 법으로 했을 거야. 2제품 비교 안 하고. 그죠? 그게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잘 모르거나 브랜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이
압력밥솥 뭐 어떤 게 좋아? 뭐 돌솥이 좋아? 그냥 뭐 밥솥이 좋아? 압력밥솥 되게 종류도 많잖아요. 가격도 되게 천차만별이고. 그냥 막연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처음 고르시는 분들은. 그죠? 그런 입장에서 좋은 압력밥솥 고르는 방법 몇 가지 해서 이렇게 고르세요. 이런 거 체크해 보세요. 원하는 게 이거면 이런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이렇게 갔을 텐데 제품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자꾸 비교를 해. 왜 그랬을까요?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얘랑 얘가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그걸 왜 하필이면 골랐을까요? 압력밥솥 고르는 방법을 안 하고 제일 많이 보는 두 개가 왜 떠올랐을까요? 어떻게든 블로그에 그게 올라가니까 아직도 죽이기 힘들죠. 그죠? 더 죽여보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소리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조금 더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도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에 해왔던 방식, 일방적으로 나를 알리거나 고객을 설득시키거나 내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마케팅 방법에서 탈출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나마 지금 김유진님하고 주혜영님하고 최민수님이 거기서 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몇 분은 아직도 거기 머물러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아직은 있고, 그죠? 네. 김유진님 얼굴 편해진 거 보세요. 홍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딱 알고 나서는 얼굴 되게 편해졌다. 그 김유진님이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블로그를 써오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방식대로 자꾸 쓰고 싶어지고 습관이 돼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예 처음 모르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듯이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서 적응을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는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7분이고요. 10분 있다가 10시 17분에 오늘 좀 되게 중요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갈 거고요. 네, 이따 뵐게요.
강 작가님은 또 왜 이렇게 바쁘세요? 갑자기 좀 미팅이 생겨가지고 갔다 왔어요. 미팅은 사춘기 때 써야지. 그때 안 해가지고 지금 밀려서 하느라. 아. 자, 어쨌든. 그때는 다른 생활이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다른 생활이었어요, 그때는? 그럼요. 그랬구나. 음, 자, 이제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못하신 분들 쭉 한번 점검을 해봤고, 오늘 얘기는 제가 아까 점검했을 때 했던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예를 들면, 이현옥님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예식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식장을 선택할 때 여러 개의 예식장을 두고 선택을 할 텐데, 이현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예식장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게 커서요. 와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 계셔가지고예요. 부모님이 계셔서? 아니, 예식장으로서. 예식장 예식장으로서 입장에서 우리 예식장은 왜 와야 되나? 지역적인 거나 이런 거 빼고. 만약에 공주에 여러 개, 한 3-4개 예식장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하필이면 우리 예식장에 와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음, 복잡하지 않게 예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자, 필요한 음식이 맛있다. 어떻게 마시는데? 어떻게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데요? 자, 신재훈님, 뭐 드시고 네. 계시는구나. 김유진님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라 화면 잠깐 껐어요. 저녁을 아직 못 먹었대요. 신재훈님 키즈풀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같이 코로나 시기에 밖에 음. 나가면 위험한데 우리끼리만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거는 키즈풀 모두에 해당되는 거고, 신재훈님이 운영하는 키즈풀에 와야 되는 이유. 키즈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자, 그럼 죄송해요. 하여튼 그렇고, 저 갑자기 당황했어요 지금. 강근혜님은 왜 강근혜님한테 사람들이 그 상담을 해야 되고 강근혜님하고 뭔가 계약을 해야 돼요? 왜 강근혜여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원래 마케팅이 안 돼요. 나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케팅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걸로 경쟁자를 이기는 거고. 그죠? 강근혜 님도 경쟁자가 있을 거고, 신재원 님은 경쟁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럼 그 경쟁자하고 비교했을 때 나의 강점은 뭐냐는 거지. 고객한테 나는 적어도 이것만은 내가 강력하게 너한테 이래서 너는 여기 오는 게 너한테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주혜영 님은 뭐가 있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나한테 와서 글쓰기를 배워야 될 이유. 딴 데는 절대 못 해주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동욱 사장님은 뭐가 있죠? 김동욱 사장님은 뭐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왜 나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속중길림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USP라고 부르거든요. USP. 나만의 고유의 강점. 이걸 USP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고 나를 홍보하고 나한테서 구매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만의 강점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USP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가격으로 흥정하고 들어와요. 계속. 얼마나 돼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윤옥님 같은 경우 예식장 고를 때 사람들이 다 가격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디는 가격이 비싼데도 계약을 해요. 근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가격이 비싼데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김성욱님의 피부 관리가 안 싸요. 그리고 김성욱님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고객을 골라서 받아요. 배짱 장사를 하고 있지. 그러면 이거고 별로 배고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성욱님은 뭘 잘해요? 물어보면 술술술술 나와요. 내가 뭘 잘한다. 난 딴 사람에 비해서 난 저거 또 이런 식으로 쫙 나와요. 자부심도 있어요. 고객이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고객들을 계속 묶고 가요. 만족하면 이제 사람들 끌고 와요. 하나씩. 하나씩 끌고 와요. 그게 마케팅이지. 그럼 그런 무기가 있냐는 거죠. 최민수님 카페는 다른 카페에 비해서 뭐가 좋아요? 강력한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카페는 스터디 카페는 경쟁이 엄청나잖아요. 네. 네, 좀 강력한 게 있어야 돼요. 딴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 할 때 경쟁자가 있는 그 안에서 내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 범위를 타겟으로 삼아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USP밖에 없어요. 내 USP를 가지고 블로그 글에 계속 담아가야 돼요. 계속 담아가야 돼요. 제 블로그 포스팅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블로그 포스팅 글은 저밖에 못 써요. 왜냐면 저 어디 찾아보고 쓰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낀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제가 공부하는 거랑 같이 다 버무려서 써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가 프로필에다 뭐라고 쓰냐면 10년 동안 1000번 이상 강의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 USP예요. 10년 동안 1000번 이상 강의한 사람. 그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석준길은 어떤 사람인데? 주혜영은 어떤 사람인데요? 방성현은 어떤 사람인데? 그거 있어요? 달인침 안마원은 다른 안마원에 비해서 이거 하나는 정말 누구도 쫓아하지 못하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대전 어디 가도 이런 거는 없어요? 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 아셨죠? 그거 없이는 마케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무것도 내가 경쟁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격 경쟁으로 밀리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이에요. 근데 가격으로 밀리지 않으려면 가격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내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 예를 들면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쫙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타겟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죽어라고 이걸 어필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진짜 30분 안에 오는지 한번 시켜보자. 맞아. 그리고 진짜로 늦으면 환불해주고. 어떻게든 늦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30분 안에 가게 만들고. 그럼 피자 맛이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급하게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기본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피자의 기본 이상만 하고 있으면 30분 안에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피자가 되는 거죠. 그게 USP예요. 자, 또 사례를 한 번 더 보면, 이거는 이제 초콜릿 광고인데, 손에서 녹지 않고 입에서 녹는다. 우리가 초콜릿 먹을 때 손에 들고 있으면 손에 끈적끈적하고 묻죠. 그죠? 그거를 입에서 녹는다. 남들은 이거 못해. 우리만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M&M 초콜릿의 마케팅 전략이었거든요. 이것도 USP 전략이에요. 나만의 강점. 남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너는 깔끔하게 입에서만 녹는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내 걸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이제 페이스북에서 합숙을 했는데 홍보하는 콘텐츠 2개를 공개하고 이거로 글과 디자인을 완성하게 하고 그리고 광고를 내게 했는데 그 광고로 얼마 광고비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라는 사례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사례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서 이 회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이런 기획을 또 내놓으면 막 달려들죠. 그 다음부터는. 그건 그 회사만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자기의 무기가 없이 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주변 얘기를 더 방대하게 해야 돼요. 주변 얘기를 더 방대하게 해야 돼요.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죠? 주혜영님이 나한테 와서 공부했던 애가 이렇던 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이런 것들을 적용했어요 라고 하면 그건 주혜영 거예요. 아무도 카피를 못해요. 속준길님이 일반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고 내가 공사한 사진을 찍고 마감이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면서 마감에 대한 얘기를 쭉 쓰잖아요. 그럼 누가 못 쫓아와요? 이건 속준길 거예요. 그거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USP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지고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 USP가 약간 어려운데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마케팅 공부할 때 그 서비스의 종류를 나누는 게 있었어요. 서비스의 종류.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기본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좋은 서비스가 있고요. 특화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 서비스는 뭐냐면 짜장면 집에 갔을 때 짜장면 맛이에요. 짜장면 맛은 일단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중국집에 가서 먹었는데 여기 맛없다. 거기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본적인 퀄리티가 중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좋은 서비스는 뭐냐면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기본 서비스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맛하고 그 다음에 단무지예요. 단무지, 양파, 춘장. 근데 짜장면집에 갔는데 단무지를 안 줘요. 기본 서비스가 누락되면 거기는 무조건 욕먹거나 손님이 끊어져요. 근데 단무지를 정말 비싼 걸 갖다 놔도 더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는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투자만 하는 게 기본 서비스예요.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국집에서 단무지를 비싼 거 사다 놓는다고 중국집 손님이 더 늘지는 않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는 뭐냐면 한때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단무지도 주고 양파도 주고 김치도 주는 데가 있었죠. 안 주는데 김치까지 주니까 좋았죠. 그러니까 그 집에 김치를 주니까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집은 하나도 안 주는데 김치를 주면 이거는 특화된 서비스가 돼요. 근데 한 집에 김치를 주다 보니까 다 따라서 써줘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좋은 서비스가 됐다가 나중에 누구도 어느 집을 가도 김치 안 주는 집이 없으면 기본 서비스가 돼요.
경쟁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얘가 특화된 서비스에서 기본 서비스화돼요. 그럼 특화된 서비스일 때는 집중적으로 투자해갖고 거기다 전력을 쏟아야 돼요. 단기적으로. 근데 좋은 서비스로 떨어질 때쯤은 중기적인 차원에서 중간 정도로 투자를 하고 기본 서비스로 떨어졌을 때는 투자를 안 하고 기본만 맞춰주면 돼요. 이게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나중에 짬뽕 국물을 주는 집이 생겼어요. 짜장면을 시키면. 그래서 짬뽕 국물하고 김치도 나오고 단무지도 나오고 되게 풍성해졌죠. 그죠? 근데 지금은 또 가보면 단무지하고 양파만 줘요. 또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구장창 짬뽕 국물하고 김치를 주는 집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짜장면 맛이 비슷하고 거리가 비슷하면 어디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절대 안 하는 나만의 무기가 있을 때 이거를 특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고 남들이 따라해도 전반적으로 이게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그런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를 기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 서비스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특화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 경쟁자가 흉내내면 흉내낼수록 포기해 나가고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이런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지. 왜 김동욱한테 CCTV를 맡겨야 되냐고. 이유가 뭐냐고. 지금 김동욱은 뭘로 특화돼 있어요? 유튜브요. 사람들이 여기 CCTV 잘해요? 잠깐만요. 제가 카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채널 주면 돼요. 가면 CCTV 고치는 영상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건 아무도 지금 흉내 못 내요. 그건 김동욱만의 무기예요. 쭉 보다 보면 웃으면서 설명하고 막 일하고 막 어디 천정 올라가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뭐 그러다 갑자기 뭐 어디 애들 데리고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보이니까 그래도 좀 더 친근하게 이제 사람들이 일을 맡긴다고. 이거는 김동욱의 무기예요. 김동욱만의 USP예요. 그럼 방송의 USP는 뭔데? 작가의 경험을 가지고 좀 더 시나리오나 기획이나 네. 콘텐츠가 좀 더 탄탄하다. 또 이걸 맞아요. 부각시키고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 자기 색깔을 날려야죠. 그래서 다른 영상과 이 영상의 차이는 이런 거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나는 이런 영상을 만든다. 이게 내 USP여야 돼요. 강근의 USP가 뭐예요? 강근의 USP는 없죠. 없어요. 그럼 힘든 거야. 그냥 똑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경쟁. 그 시장 안에서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죽는데 누군가 살아남는 사람들은 USP가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어요. 100명 중에 누군가 1, 2, 3, 4, 5등은요, USP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USP가 없는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똑같이 경쟁하다가 같이 힘들고 막 망하는 거예요. 신재현님은 분명히 USP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지. 그걸 못 찾아내는 거지. 이게 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걸걸요? 그죠? 왜냐면 신재현님 그 블로그 보면 그 키트풀 만들 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고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되게 고민한 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 고민 하나하나가 블로그 콘텐츠여야 돼요. 그게 USP 콘텐츠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남들하고 똑같이 블로그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만의 무기를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이현옥님은 그거 안 찾으면 안 돼. 거기는 부모가 여기 공주에 있기 때문에가 장점이지만 단점은 그만큼 시골이기 때문에가 단점이에요. 그건 USP가 아니에요. 오히려 단점이 더 커요.
좀 또 다른 강점을 찾아내야 돼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래서 올만하다. 뭐가 됐든. 그거 무기 없으면 절대 못 이겨요, 시장에서. 자, 그래서 USP를 만들 때 일단 첫 번째는 내 상품 자체가 독자적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파는 서비스와 제품이 아주 특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마케팅은 뭐냐면요.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게 마케팅이 아니에요. 마케팅은 뭐냐면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파느냐예요. 파는 방법으로 차별화시키고 파는 방법으로 물건을 파는 거지 제품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송 선생님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릇이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팔 때 어떻게 파느냐에서 승부가 나는 게 마케팅이에요. 지금 송민경님이나 강근혜님이 하고 있는 그 로덱스 화장품은 제가 여태까지 쭉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은 화장품인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안 써봐서 몰라. 뭐가 좋은지 몰라. 써보면 100% 넘어올 만한 제품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걸 파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 제품은 좋은데 파는 방법이 없어갖고 못 파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가 더 맛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30분 안에 배달해 줄게요는 파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반드시 특별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파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별화시켜 나가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트렌드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트렌드를. 그래서 내 제품의 시장의 특징들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뭘 원하고 있는지, 니즈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훈련이 안 되셔가지고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그냥 같이 따라가고 계시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아직도 내 걸 자꾸 설명하고 싶어 해요.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민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열심히 필기하고 계세요. 최민수님 노트 보셨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리 잘 해놓으셨죠? 그죠? 예, 누군가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가 열심히 정리해 놓으면 우리는 잘 보여서 받으면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 왜 당신과 거래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내가 당신 걸 사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가격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 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블로그 쓸 때 제발 고객 입장에서 써라. 페르소나를 앞에 앉혀놔라.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써라. 연애 편지 쓰듯이 페르소나한테 연애 쓰는 심적으로 블로그를 써라. 네가 나하고 연애를 할 때는 나만의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 왜 하필 나하고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하고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블로그를 쓰세요. 왜 나랑 너가 연애를 해야 되고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시장의 흐름에 관성적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블로그는 힘이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아셨죠? 자, 그래, 홍순영님 왜 웃으세요, 또? 왜요? 숙제 나가서 스피커를 켜고 웃으세요. 웃기만 하시네. 자, 그래서, 자,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을 건데, 자, 요거 숙제입니다. 이 시트지를 올려드릴 거고, 요걸 다 채우시면서,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USB를 찾는 방법, 여기에 답을 다 달아보세요. 직관적으로 빨리 대답을 해서 생각 고민을 오래 하지 마시고, 왜 나한테 사야 되지? 나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걸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똑같이 질문해 보세요. 우리 물건을 왜 사야 돼? 내 주변 동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고객한테도 왜 우리 거 사세요? 우리 게 뭐가 좋으세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는 강점과 고객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강점이 같은지 다른지도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객이 얘기하는 USP가 더 좋은 USP가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이런 걸 잘해 라고 하는 것보다 고객이 봤을 때 아니야 너는 이게 나아.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질문 스텝 1부터 해서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쭉 적어 주시는 건데 요런 식으로 답을 쭉 달아서 너무 짧지 않게 좀 길게 한번 써보시고 하다 보면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고객의 키워드 20개와 자세의 키워드 20개를 써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요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세요. 이거는 고객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내가 고객 입장에서 키자들을 한번 쳐봐야 돼요. 그럼 고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양현숙님은 고객하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죠. 네. 네, 근데 몸 아픈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안마원을 찾아올 만한 사람들하고. 네네. 이현옥님도 예식장 얘기는 누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을걸요? 특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유진 씨 같은 경우 26이면 얘기해 볼 만도 하잖아요. 그죠? 한번 물어보시고 김성욱님은 뭐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고 김동욱님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동욱님 은근히 저한테 맨날 혼내는 거 뭔지 알죠? 네. 자꾸 자기 용어를 쓰고 싶어 하고 자기가 설명하고 싶어 하고가 동욱 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농장 주인이 알아들어요? CCTV 이런 기종을? 나도 모르는데? 농장에서 최첨단 전문가가 수의사예요. 농장 컨설팅만 10년 했어요.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알아? 그죠? 방 작가님은 어떻게 하실래?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 저기 사무실에 공동 사무실이라 다른 창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어봐야죠. 그거보다 오늘 얘기한 거 정리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방향을 정하고 갑시다. 네? 방향을 정하고 갑시다. 이제 확실하게. 방향이요? 몸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생각만 지금 딴 뒤를 보고 있는 거지. 네.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생각만 자꾸 뒤돌아보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저분하고 한 2시간 면담했거든요. 비 오는 맥도날드에서.
오늘 제 멘토링 방금 그 늦은 이유가 제 멘토님하고 그 미팅을 했는데 재밌는 결론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요? 부캐. 부캐. 네. 예. 본캐와 부캐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 지금 부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좀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다. 네. 네. 어쨌든 빨리 고민 정리하시고 네. 뒤돌아보지 말고 앞볼 보면서 네. 하시면서 USB를 찾아보시죠. 안 그러면 USB 찾는 것도 되게 고단할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 네. 효율도 안 나올 거고. 주혜 형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혜 형님은 되게 중요해요. 찾으셔야 돼요. 네. 네. 뭐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는 엄마들 통해서 입소문 금방 나요. 네. 진짜 잘한다 한두 가지만 있으면 특화돼요. 저는 근데 지금 소문이 많이 나서 네. 소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약간 특화된 것들이 좀 독서 논술 다른 데는 거의 체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그 독서 논술 그 체인들과들이 제가 그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기 때문에 특화될 그럼 수밖에 특화돼 없고. 있네. 그러면 그거를 블로그에다 잘 녹여보세요. 네. 아주 천천히 여러 번. 천천히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여러 번 한번 블로그에다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근혜님 너무 심각해지셨어. 최민수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뭐 스터디 카페가 특별히 많은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은 깨끗하고 공부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는 건데, 뭐 특화된 거라고 하면은 저희 스터디 카페가 좀 화장실이 많이 깨끗하고요. 네. 프린트가 무료예요. 그게 판매자 입장이라니까요. 네. 고객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프린트 때문에 오는 친구 많아요. 그거 몇 명 안 돼요. 네. 많아도 내 눈에만 많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동물병원 재업 한 15년 했는데 우리 병원에 오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좋은 이유가.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 하나만 잡아내면 고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신재현님하고 얘기해 보시면 서로 도움 될 것 같은데. 둘 다 카페예요. 분야가 네. 완전히 다른. 고객이 다른. 두 분끼리 얘기하면 서로 고객 입장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선정님 너무 심각하세요. 스피커 좀 켜보세요. 송선정님의 USP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 동일 제품을 이제 백화점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이제 뭐 냄비면 좋은 냄비, 그러니까 가장 인지도 있는 제품에서 이제 그거를 한 곳에 모아둔 거죠. 약간 백화점처럼. 죄송한데 제가 요새는 자꾸 말을 할수록 제가 송선영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 다른 분들이 지금 송선영님 얘기 들으셨는데 특화되게 들려요? 동네에 있는 그릇 가게인데 저렇게 얘기하면 특화되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 판매자 입장이라니까. 고객 입장에서 눈에 귀에 안 들어와요. 확. 그릇 가게 왜 가요? 동네 옷 가게 왜 가요? 근데 단골 가게 있잖아요. 그죠? 마트를 가도 한 군데만 가잖아요. 여러 개 마트 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 이거 마케팅 공부할 때 무지하게 공부했는데 그거 옛날에 동물병원 마케팅 공부할 때 그 가게 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가게를 가는 이유를 정하는데 5초밖에 안 걸려요. 그렇고 평생 거길 가요. 동네 가게 2개 있거든요. 어느 가게 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다 보면 난 여기가 그냥 마음에 들어. 이유가 뭔데? 몰라 하여튼. 그리고 평생 그 가게만 가요. 동네 가게 2개 있으면.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해요. 편의점 여러 개 있죠. 내가 가는 편의점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뭔데 몰라요.
그죠? 그 중에 제일 센 게 뭔지 알아요? 거기 주인이에요. 거기서 제일 센 건 그 집 주인이에요. 그 집 주인이 딱 한 번만 알아봐주면 평생 거기 가요. 어제도 오셨는데 이거 한마디면 평생 거기 가요. 서비스로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한마디면 거기 평생 가요. 절대 안 바꿔요, 단골을. 사람들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 심리가. 그게 USP여야 돼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누가? 주인이. 송선영님한테 김성우님이랑 저랑 앉혀놓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송선영이 없다고. 시크하다고, 까칠하다고, 말도 안 건다고. 그죠? 우리가 옛날 비디오 가게 엄청 많을 때 동네 두세 개 비디오 가게 있을 때 딱 한 집만 가요. 축구라고. 그 집이 더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집만 가. 기억인 거 기억. 그러니까 그 알긴 안 해. 그걸 만들어줘야지, 심어줘야지. 누가? 송선영이. 미용실 왜 가요? 그 집 주인 보고 가요. 일단 머리는 기본적으로 다 잘하면 그 집 주인 보고 가는 거야. 김동욱 사장님한테 가는 이유가 뭔데요? 김동욱 사장님 장점이 뭔지 알아요? 그 유튜브 하면서 저번에 장점이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가격 흥정이 줄었어요. 그전에는 가격 흥정이 많았어요. 오로지 가격으로만 덤볐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미리 보고 오잖아요. 신뢰가 쌓이잖아요. 가격 흥정이 줄어요. 얼마가 들든지 어쨌든 해주세요가 막 생겨요. 처음 온 손님한테 그런 반응은 없거든요. 근데 처음 온 손님이 그 얘기를 하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USP거든요. 가격 흥정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 USP밖에 없어요. 그죠? 이현옥님 예식장은요. 가격 흥정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비싼 예식장도 예약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뭐뭐가 좋아 거기 가봐 뭐 이런 거 사람들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식장도. 자, 오늘 강의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 숙제 안 내시면 제가 쫓아갈 거거든요. 이 숙제 안 내시면 내가 쫓아갈 거예요. 또 쫓아오라고 일부러 안 내시면 안 돼요. 다리가 짧아서 한참 걸리니까. 방 작가님 쫓아가는데 3주 걸렸어요. 혼나고. 전화도 안 하냐고 어제 혼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작성 다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유진 씨는 밥 다 먹었어요? 아직도 이 시간까지 밥을 못 먹고 어떻게 한대? 자, 요번에 주혜영님 청양고번개 처음 가보셨죠? 청양번개. 네. 어떠셨어요? 번개 되게 가보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줌 수업으로 할 때보다 훨씬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좀 그렇게 밖에서 만나고 나서 이제 줌 수업을 또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약간 기름칠한 느낌? 좀 이렇게, 네. 그래서 말씀하셔도 이제, 좀 더, 네,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생각할 때, 네. 네. 그런 그죠? 것들이 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험악해 보이지 않았죠? 네. 강근혜님은 어떠셨어요? 강근혜님도 이번에 처음 번개 가셨는데 너무 심각하세요. 오늘 내일이 혼나가지고 배신감 느끼죠 지금? 예? 아니요, 그렇지는 제가 않아요. 목요일날 칭찬하고 나서 막 오늘 작살 내가지고 제가 오늘 작살 낸다고 미리 예고했잖아요.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예, 잘하셨어요. 오늘 저기 번개 요번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청양? 예, 저도 좋았어요. 그냥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얘기 듣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얻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람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
사람을 얻으려면 얼굴 보고 얘기하고 좀 친해지고 이런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번개를 하자는 주의인데 다음부터는 제 차에 5명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당해. 예, 송선영님, 그죠? 어쩜 나한테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그냥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논산에서 번개하자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논산에서.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안 돼요. 거의 지금 꽉 차가지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금요일에 수업을 땡땡이 치고 갈까? 금요일에 혹시 시간들 되세요? 저녁에? 금요일 수업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분, 2분, 3분, 4, 5, 6. 송소님 또 들었어. 어떻게? 6. 이현옥님은 이번에도 시간 안 돼서 되게 바쁘신 것 같아. 금요일날. 제가 이번 주에는 저희 시아버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 끝나기 전에 저는 이현옥님 만나서 인사를 나눌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봤고 이현옥님만 못 봤어 지금. 죄송해요. 저도 금요일은 안 돼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금요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금요일도 수업 하나 땡땡이 치고 가야 되는데. 일요일 점심은 어때요? 일요일 점심에 놀고 저녁 9시에 보는 거지 여기서. 김승우님 돼요? 된다고? 일요일날? 점심에 나올 수 있다고요? 12시. 그러니까 12시부터 몇 넘어서. 시까지? 넘어서. 넘어서는 돼요? 저기 김성욱님 남편분이 목사님이세요. 일요일 절대 못 나오시는 분인데. 전 좋지 뭐. 일요일날은 어떠세요? 되시는 분? 일요일 점심. 자, 1분, 2분, 3분, 4분, 5분. 뭐 이 정도면 되겠는데요? 일요일 점심으로 하죠. 최민수님은 또 어떻게 스케줄 조절하시겠지 뭐. 최민수님 뵈니까 좋죠. 그죠? 그래서 최민수님은 어쨌든 어떻게든 꼬셔봐야지. 그러면 일요일날 점심으로 한번 어떠세요? 유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요? 한복집으로 가요? 아니요, 체험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장으로? 일요일 낮이면 좀 논산도 좋겠다. 네, 더 편하겠다. 그죠?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일요일 점심으로 해서 23일 날 모였다가 밤 9시에 또 공부 같이 하고, 예. 낮에는 제가 열심히 순환 천사가 돼서 같이 놀다가 저녁 때 또 작살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숙제 잘 내세요, 이번엔. USP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내셔야 돼요. 이현웅님 되게 중요할 것 같죠? USP. 네. 네. 이현웅님한테는 좀 심각해요. 어쨌든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탈출구 별로 없을 것 같아. 이현웅님 일요일 날 되세요? 네, 일요일 날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잘 됐다. 그러면 일요일 점심으로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